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 라이더들도 퀵 서비스 기사로 분류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가닥에 세금을 낸 게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5월에 국세청에서 신고를 하면 환급분을 대부분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소득을 벌면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3%는 뭐냐면 소득세 3%랑 지방소득세 0.3%를 합쳐서 3.3%를 뗍니다. 근로자가 아닌 저희같이 프리랜서 성격의 일을 하시는 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3.3%를 내고 세금을 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하냐? 3.3%를 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소득을 잡을 때 저희가 실제로 벌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일단 뗍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벌면 3천만 원에 대해서 3.3%를 일단 뗍니다. 그러면은 약 99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3천만 원을 버는데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기름값, 그 다음에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수리비,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값,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저희 매출에서 빼줘서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세금을 매겨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우리가 보험료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니까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에서 3.3%를 떼면 한 6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가다하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시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거를 그때그때 하면은 좋겠는데 이게 그때그때 계산하고 뭐 신고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들 다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는 제도가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내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모든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5월 중순이나 말에 세무사를 찾아가면 일이 너무 많이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5월 초에 자신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세무서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은 국가가 이제 돌려줘야 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세청이 국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찾아가세요 라고 연락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개별 국민들이 환급받아야 되는 일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환급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벌면 환급받고 어느 정도 벌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간 2,400만 원을 넘겼는지 넘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2,4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또 하나의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2,400만 원 이하로 버신 분들은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너무 어렵죠? 이 단순 경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서서 3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아까 보험료랑 기름값이랑 뭐 수리비랑 해서 한 1,000만 원 빠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기름값, 뭐 수리비 이런 영수증 다 챙기지 않잖아요. 이거를 안 챙겼으면은 다 기록을 해서 못 넘겼으면 한글을 못 받냐.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야 너희 킥 서비스, 우리는 킥 서비스니까 킥 서비스는 한 80% 빼줄게 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 경비율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희가 일일이 기록할 필요는 없어. 대신 80% 그냥 매출에서 80%는 필요한 경비로 인정해 줄게. 이게 2,400만 원 이하로 번 사람들한테는 80% 정도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면 80%인 800만 원을 경비로 처리해서 순소득을 200으로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장부를 쓰거나 영수증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죠? 이거는 퀵서비스 기사들이 2,500만 원 이상 벌면 7,500만 원 미만까지 이렇게 벌면 국가에서 야 너희 한 30% 정도 정확히는 한 25에서 25% 정도 될 텐데 30% 정도 빼줄게 단순하게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만 원 번다고 하면은 30%면은 한 9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100만 원을 순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 경비율이랑 비교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 2,400만 원 그 이상 버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2,400만 원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7,500만 원 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부자시기 때문에 알아서 세무사를 맡겨가지고 장부를 쓰셔가지고 신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배달 라이더들 대부분은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세무사를 확보해 놓은 게 좋으시고요. 보통 수수료가 10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불하시고 세무 관련된 내용을 맡기시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보입니다. 5월 초에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업으로 기타 소득을 얻어서 3.3%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소득과 배달 일을 통해서 버는 사업소득 그런데 배달 일을 정말 가끔씩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가기도 합니다. 기타 소득은 8.8%를 떼는데요. 실제 배달 일에서는 3.3%를 떼기 때문에 요거는 복잡한 내용이라서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일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인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 연말정산을 하셨다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더 많은 금액이 환급되기 때문에 이건 홈택스에서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평소에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근데 매출액에는 우리가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 비용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소득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해 보자.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낸 세금보다 순소득 기준으로 매긴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고, 매출액 기준보다 순소득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순소득이 많아. 그럼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 그러면 내야 할 세금을 토해내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저희가 환급 받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권리는 세금을 내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금 내고 우리의 권리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